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선생님이 익명으로 트위터에 답글을 써도 처벌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교원위 정치참여보장법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SNS조차 마음대로 좋아요도 못 누를 정도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등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위헌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원위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하게 반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매체의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하였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부기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게시 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명백한 행위로 보기 부족하다. 그 외에 청구인이 선거일이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그 목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 규모 및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 행위 이외에 페이스북에 같은 날 같은 특정 예비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한 건 더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교원과 공무원이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원과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SNS에서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는 것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하고 수사하는 반민주적인 정부 권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정부 여당 대표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지난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관급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SNS에서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폭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여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폭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장들의 언행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내부망에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여당이
개인적인 SNS 발언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장관급 고위 공무원을 체포 수사하더니 공무원들이 내부망에 올린 글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교원도 포함되는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핸드폰도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반발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정부, 개인적인 유튜브나 페이스북 발언을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사하고 체포하는 상황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인 개인적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교원노조와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정만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은커녕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의 자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인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성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까지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는 그야말로 교원이 정치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개인적인 유튜브나 페이스북 발언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사하는 등의 반민주적 조치들을 즉시 중단하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개인적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교원과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가공무원법 위헌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의 투표 권유 운동 및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방법이 적절하고 공무원이 국가 사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그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며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주공화국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치자금 기부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원들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는 교원과 공무원 노조나 단체에 의한 집단적인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국가공무원법 위헌소원에서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왜곡되거나
선거의 공정이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불가피한 방법이며 법의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교원 노조와 단체에 의한 집단적 정치자금 기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활동이므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과 공무원이 국가 사문을 담당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하지 않는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교원 입후보자 사직 조항은 교원이 그 신분을 지니는 한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학교가 정치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나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 전념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입후보를 전제한 무금 휴가나 일시 휴직을 허용할 경우 교육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학생들이 불안정한 교육 환경에 방치되어 수학권을 효율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금지 규정만으로는 직무 전념성 확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의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익 제한의 정도는 교원의 직무 전념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서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교원 입후보자 사직조항이 교육감이나 대학교원과 달리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선거직의 특수성, 직업정치인과 교원의 업무 내용상 차이, 직무 내용이나 직급에 따른 구별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나 장, 정부 투자기관의 직원 등과 비교하여 교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수업 내용 및 학생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대학 교원과의 사이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는 교사들이라면 대학 교수처럼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사들이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학교를 정치장으로 변질시키거나 조직적인 관권 선거를 저지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일시 휴직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학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국회 교육위 제1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회의록에 의하면 휴직 허가와 관련해서 백승학, 강경숙 의원안은 임용권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민정, 김문수 의원안은 의무적 허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사유와 관련해서 김문수 의원안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백승학 의원안은 교육감 선거 및 공직선거 입후보, 강경숙, 고민정 의원안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 운동을 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 기간과 관련해서는 선거일 전 5개월이나 120일부터 60일이나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이 신분을 유지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일정에 따른 학기 중 휴직 등으로 학교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며 휴직에 따른 결혼 보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학생 학습권 보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도교육청도 의견서에서 교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 허용 시 교육 현장에 정치적 논쟁이 야기될 수 있으며 학생에게 특정 정치 이념 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거 일정에 따른 휴직 등으로 잦은 교사 교체, 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심화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정적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휴직하고 개인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학교를 정치장으로 변질시키거나 학생들의 수학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교사가 휴직한 이후에 학교에 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출산이나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수학권을 이유로 유독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만 제한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교사와 달리 학교의 교장이 교육감 선거에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조직적인 관권 선거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장이 퇴직이 아니라 휴직하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소속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장이 소속 교사나 학부모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에 동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관권 선거입니다. 여기에 교육청의 교육 공무원까지 휴직하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면 교육청 조직이 선거에 이용되는 관권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합니다. 교육청 고위 간부가 휴직하고 출마를 하게 되면 암암리에 자신의 조직과 인맥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반 공무원들까지 형평성을 이유로 교원처럼 휴직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공직선거에서 과거의 망국적인 관건선거가 다시 부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육부도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타 직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 지위 및 행정력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으로 선거의 불공정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의견서에서도 교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 허용이 헌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고 타 직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하면서 교육 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본인의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유초중고 교사도 대학 교수처럼 휴직하고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가 교육감 선거에서 지금보다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정성국 의원은 지금 현직 교원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 퇴직 교원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교원 중에 아무리 의지가 있고 주변에서도 충분히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고민정 의원도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 정책의 전반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체로 대학 교수 출신들은 초중등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처럼 고등교육 기관을 주로 담당했던 인사들이 교육감을 맡고 있는 이유가 현직 교사들이 출마를 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교사만이라도 대학 교수처럼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유사한 신분인 교장이나 교육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다 많은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 자격인 교육 경력을 현행 3년에서 유초, 중고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를 기준으로 교원으로서의 교육 경력이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교육 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교육 경력 5년이었다가 3년으로 줄었는데 보다 많은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가 교육감의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유초, 중고 5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현실을 잘 아는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가 교육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 가운데 교육 경력을 현행 3년에서 유초, 중고 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면 현직 교사들이 휴직하고 선거에 나서지 않더라도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교원이나 공무원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는 독재 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이나 교원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 때문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공선을 위해서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인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선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까지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교원과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조직적인 관건선거가 불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당법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을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이 제한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므로 법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도 기초적인 지식 전달 연구 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위헌소원 사건에서도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인간의 내면적 가치 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향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제안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도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망국적인 관건선거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인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선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교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의 말대로 교원이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더구나 계엄과 탄핵 이후 극우니 국자니 일찍이니 이찍이니 하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곡선과 충돌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이 헌법에 남아있는 한 대통령도 다수당도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활동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는 장기적 과제로 넘기고 지금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인 개인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교 밖에서 근무 시간에만 허용하면 학교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독일의 보이테스바우 협약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테스바우 협약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강제로 주입하거나 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성 금지 원칙, 수업에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논쟁적 사항을 다루되 여러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논쟁성의 유지 원칙, 학생들이 스스로 현실적 상황을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정치적 중립 준수와 강압적 주입 금지 원칙 등 보이테스바우 협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이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제한해온 이유가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보이테스바우 협약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허용해도 보이테스바우 협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고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교원들이 보이테스바우 협약을 지키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말도 교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말처럼 동어 반복일 뿐입니다. 오히려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보이테스바우 협약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지난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므로 근무시간 외에서도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위헌소원 사건에서도 교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기간과 태양,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달리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행위들을 일일이 규정하기란 입법 기소상 불가능하고 근무시간 내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 공무원의 특성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비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라고 반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현 시점에서 국민적인 여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이 근무시간 외에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교원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근무지 밖에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해도 교원이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요즘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활동 허용의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원이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특정 정당 소속의 교장과 교사들이 학교를 편향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교원이 근무시간에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수업시간에 몰테스파워 협약을 지키지 않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어놓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교원이 근무시간이나 개별 수업시간에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지 보이테스파워 협약을 지키는지를 판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를 문제 삼고 신고하는 주체가 동료 교사나 학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사 간이나 교사와 학생 간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최근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되어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교사가 수업 중에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지지 집회의 참가자들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날 학교를 방문해서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인원고등학교 사태는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지금도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로 인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원고 마라톤 대회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로 구성된 인원고등학교 학생소연합은 교문 앞에서 학생은 정치적 노래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인권 침해를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일부 교사의 반일구호 제창,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원고 교장에게는 정치 사회적 현안 관련 행사와 수업 진행에서 학생 의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들의 발언이 반복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사가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 감봉이나 견책을 주는 징계 기준이 있지만 어디까지를 정치운동으로 볼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지금도 이러한데 앞으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학교가 정치장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말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게 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교사가
수업 시간에 말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를 핑계로 교사를 신고해 왔는데 이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또 하나의 무기로 교사를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인재를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교원의 정치활동까지 허용해서 자칫 국군이 국자니 일찍이니 이찍이니 하는 낡은 이념 전쟁까지 벌어진다면 학교의 교육력은 더욱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 투쟁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1960년 4.19 혁명을 불러온 3.15 부정선거 이후 정권이 교원과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에 동원하는 관건 선거를 방지해야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교육감 선거에서 관건 선거가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현직 교장이 휴직한 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교사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은 소속 교사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선거 캠프를 꾸리고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속 교사와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출마한 교장이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다시 학교에 교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다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관건 선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금은 교육감이라도 지역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교장과 교사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 현직 교육감은 이들을 선거에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교원과 함께 교육청 공무원까지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현직 교육감이 공적인 교육청 조직까지 총동원하는 관건 선거를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지금도 현직 교육감들은 선거법의 공백을 이용해서 암암리에 관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까지 허용되면 현직 교육감들이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 임기는 4년이고 3선 연임이 가능하지만 방대한 공적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현직 프리미엄으로 인해 사실상 교육감 임기가 12전으로 늘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협의를 받는 강원도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 뇌물수수 협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에게 징역 3년을, 관련이 있는 전직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등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강원 지역 교원단체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이유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감의 정치활동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교육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아니라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선출되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교원보다는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역의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집단적인 정치활동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정치활동까지 허용되면 지위를 이용한 관건 선거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과연 이를 통해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내 특정 정당 소속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들도 후보자 등록 1년 전에만 꼼수 탈당을 하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세운 4구역 등 종묘 일대 재개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설치 문제까지 연이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오세훈 시장의 낙선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를 두고 정치 공세를 펼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총리 왼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윤영희 서울시 의원도 지난 시정 질의에서 서울교육감인가 정치교육감인가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준면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일 학부모 간담회를 박영과 함께 열었다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면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근식 교육감은 내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원과 교육 공무원이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유리해지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현직 교육감은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일부 교장들도 인사권자인 현직 교육감을 위해서 선거운동에 발벗고 나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편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공립 유초중고학교 교원은 법관, 검사,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인 등과 함께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격, 신분부장 등에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동일한 신분인 특정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인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반직 공무원까지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전국 지자체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동원되는 관건 선거가 자행되어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선거에 다시 출마한 경우는 공무원 조직 전체가 관건 선거에 총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근무지 밖에서만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근무지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므로 관건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허용해도 공직선거법상 엄정한 선거법 집행이나 선관위 감시, 감독을 통해서 관건 선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지금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엄정한 법 집행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관건 선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치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같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정치적 이념 대립이 극심해서 관건 선거의 폐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치적 이념 대립이 완화되기는커녕 계엄과 탄핵 등으로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망국적인 관건 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를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교원의 정치활동까지 허용해서 자칫 국은이 국자니 일찍이니 이찍이니 하는 낡은 이념 전쟁까지 벌어진다면 학교의 교육력은 더욱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이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광풍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